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온 이유는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고, 그리고 사실 해외 축구는 세 경기밖에 없거든요. 아침은 비중이 얼마나 갈지 모르고, 음, 그래서 좀 일찍 왔다. 그리고 요새 계속 유튜브 늦게 올리다 보니까 오늘 좀 빨리 올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옹 마인츠 잘 잡아갔고, 이게 두 경기를 가느냐 세 경기를 가느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브레멘을 넣을지 마요르카를 넣을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확률을 높인다고 두 경기씩 나눠 갔습니다. 1, 2순위를. 근데 결국엔 이제 브레멘에서 터져가지고 두 개 묶어간 것도 틀리고, 그리고 무승부랑 언오버가 예측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고배당 쪽에서 하나 터져줬어야 했는데 잘 잡고 갔거든요. 토트넘, 뭐 세비야, 그리고 우디네세. 사실 어디 우디네세, 그리고 브레멘, 세비야, 그리고 마요르카까지 배당이 좀 괜찮으면서도 1, 2순위에 데려갈 수 있었던 경기들, 뭘 데려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 뭐 조합의 문제긴 한데 즈볼러까지 끼면서 이제 4경기를 갔는데, 음, 애초에 뭐 즈볼러를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4경기 다 불안했습니다. 세비야도 원정이고, 그리고 토트넘도 홈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불안한 것들끼리 다 묶었기 때문에 뭐 즈볼러 비긴 거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대로 나와서 어, 뭐 나쁘진 않았다. 다만 어, 적중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중 가장 높았던 메인이 적중했기 때문에, 왜냐면 마인츠 배당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저 두 경기 다 마인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마인은, 리옹은 마인을 보긴 했는데 마인츠 마인 가기가 좀 빡셌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인 가진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연승은 계속 이어갔다. 메인이 적중을 했고, 어,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챔스의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들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더 좋은 결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가보도록 하죠. 자, 이 파크타코, 파크타코, 제가 보는 데서는 이제 파크타코로 되어 있는데 타슈켄트 우즈벡 팀입니다. 알사드는 카타르 팀이고, 자, 일단 이게 아챔도 1, 2부로 나눠져 있죠. 이게 아챔 1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경기들이 남아 있어서, 일단 파우타코 같은 경우 이기면 8위를 노려볼 수 있다. 근데 다른 팀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득실도 그렇고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얘네가 올라가려면 페르세폴리스, 에스테글랄이 다 지면서 비겨도 안 돼요. 그래서 비기면은 득실에서 앞설 수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음, 이기면 승점이 이제 어쨌든 득실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해지고 해서 지금 득실은 에스테글라라고 페르세폴리스보다는 좋긴 합니다. 뭐 에스테글라라고는 같기도 하고, 다만 자력으로 올라가기가 좀 빡세긴 해요. 둘 중에 한 팀만이라도 이기면은 또 알가라파도 7점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변수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는 있다. 지난번 알가라파한테 지긴 했는데 중간에 뭐 리그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얘네도 리그가 뭐 3월부터 시작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3월에 한 경기만 지금 잡혀 있어서 일부러 이게 마지막 경기인지, 왜냐면 중간에 텀에 경기도 없었거든요. 음. 어쨌든 최근에 친선전도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지만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아직 1승이 없어요. 4무 3패. 알사드는 3승 3무 1패로 한 번밖에 안 졌어가지고 물론 실점이 적은 게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5실점밖에 없는데 득점도 2득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리그 경기를 하고 있어서 일정적인 부분은 얘네가 좀 빡셀 수는 있는데, 알사드가 홈에서 아릴랄하고도 비기고, 그리고 알 나스르 상대로 원정에서도 이겼던 팀이라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이 배당은 파우타코 쪽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알사드가 파우타코에 비해 뭔가 이게 그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람 아피프도 명단 제외가 됐고, 팀에서 이제 공동으로 득점이 선두긴 한데 어시도 많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도 명단 제외, 수비 쪽도 있고, 그래서 알사드 입장에서는 뭐 순위의 문제지, 이 8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8위 안에 드는 걸, 그래서 아마 뭐 명단 제외하고 그 다음 경기 일정을 뭐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그 경기를. 그래서 그 파우타코 쪽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사드가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동기부여로 보면은 그래도 파우타코 승무 쪽으로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알사드가 워낙 안 지기 때문에 무승부가 유력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첫 경기더라고요. 11시 경기. 사실 오버보다는 언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알사드도 일단은 실점이 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뭐 파우타코 승가기도 애매하고, 무가기엔 또 동기부여 생각해서 그렇고, 알사드 프랭 가기에는 알사드가 뭐 이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우타코가 승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무승부 유력한 언더긴 한데 이건 솔직히 승부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언더를 좀 본다. 이렇게 보고 페르세폴리스 알라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침은 아침끼리만 묶어서 뭐 고배당 쪽으로 가든 그렇게 가야지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가 상대 전적이 좀 있나? 알사드가 어쨌든 예전의 전적들 보더라도 파우타코한테 진 적은 없긴 하네요. 2승 2무. 자, 페르세폴리스하고 알라스르도 예전에 한번 페르세폴리스가 알라스를 이긴 적이 있는데 그게 10년이나 더 됐고, 최근에 또 그래도 알라스를 원정 가서 비기긴 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그래서 지금 페르세폴리스 6점입니다. 6점. 오늘 경기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비겨도 뭐 가능성은 있긴 한데 빡세죠. 다른 팀 경기 결과도 봐야 돼서. 알나스르도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휴식을 좀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주전 기포도 휴식을 줬고, 수비 부상, 그리고 공격에도 이제 호날두랑 오타비오는 또 부상에 마네 정도만 나올 것 같은데 뭐 선발로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비중이 낮긴 하지만 청대 차출도 있고 뭐 휴식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다음 경기를 좀 리그 경기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무패 흐름도 길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 알로아살 상대로 4대 0으로 이겼고, 그래서 지금 성적이 3위입니다. 3위. 17득에 6실점. 근데 동기부여가 워낙 강해요. 8위 안에 들려면 페르세폴리스는 일단 이기면 가능성이 진짜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리그에서 성적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아침을 빼면은 그래도 최근 5경기 무패긴 하네요. 또 컵대회도 빼면은
더 길어지고 7경기. 그래서 홈인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아릴랄한테 최근 1대4로 진 거 빼고는 나름 괜찮았으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알라스르 알라스르는 프렌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이거는 페르세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 휴식을 많이 줬다고 해서 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빠지긴 했는데 페르세폴리스가 그래도 득점력이 꾸준한 거 보면 페르세 승무로 보겠습니다. 승무. 알라스르 승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뭔가 언더 오버를 가기에는 알라스르도 득점력이 괜찮은 팀이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도 이기려면 어쨌든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버 나면서 끝날 수도 있어서 일단 차라리 배당 높은 페르세 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알쇼르타하고 알라인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대 전적이 없는데 어차피 얘네 둘은 뭐 이겨도 진출을 못합니다. 밑에서 1, 2위 있기 때문에 밑에서 1, 2위입니다. 그냥 이제 누가 꼴찌 안 하느냐 그 싸움이고 둘 다 1승이 없어요. 득실도 얼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알쇼르타는 또 이라크 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립에서 열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라인은 아랍 팀. 그래서 뭐 이런 경기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알라인이 꾸준하게 최근 득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쇼르타도 보면은 최근에 득점이 꾸준하고 이런 건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홈이면은 프렘 보면 되는데 잠깐 경기장이 알자우라 스타디움인데 여기가 어디지? 알자우라 스타디움. 이걸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잘 나와 있지가 않네. 이라크 같은데 여기? 그래도 무브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알라인도 지난 그 아침에서의 그 득점력 보면은 득점은 알라인이 더 많거든요. 실점이 알쇼르타가 좀 적어서 그렇지 결국 득점력 때문에 득실은 알라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무보거나 건너뛰는 게 좋다. 마음 편하게. 아챔은 고배당 위주로 가면 됩니다. 굳이 막 길을 쓰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알라흘리하고 알가라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결장 부분 한번 봐볼까요? 뭐 그나마 알라인 쪽이 뭔가 골이 가장 많은 선수 16골 넣고 있는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왔던 것 같은데 몇 경기. 그러면 뭐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알쇼르타. 일단은 전 무승부 봅니다. 뭐. 그리고 알라흘리하고 알가라파는 전적들이 좀 있죠. 얘네도 붙으면 무승부가 많았고 전적들이 좀 돼서 최근 전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순위를 보면은 알라흘리도 지금 2위라서 딱히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근데 알가라파는 달라요. 밑에 에스테글랄, 페르세폴리스 6점이고 그리고 파타코마저도 4점인데 득실은 오히려 파타가 더 좋고 해서 걔네가 다 이기고 그러면 또 알가라파 입장에서는 진짜
9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르세 그리고 파타코는 오늘이고 이게 둘이 붙는 그런 경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사우디 팀이고 지난번 알사드도 잡고 뭐 워낙 성적이 좋은 알 아흐리를 볼 수밖에 없긴 한데 당연히 배당이 낮을 거고 그리고 알가라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뭐 가능성을 좀 더 8위 안에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긴 카타르 팀인데 얘네도 나름 최근에 리그에서도 성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원정의 느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리랄한테도 3대 0으로 졌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비기긴 했지만 알 아흘리가 더 잘하기 때문에 이게 하 배당 대비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알 아흘리가 그렇다고 막 휴식을 주거나 그러진 또 않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피르미누가 일단은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고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히려 알가라파 쪽이 명단 제외가 많네요. 경고 누적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동기부여가 있다고는 하지만 섣불리 원정의 알가라파 가해가 좀 힘듭니다. 아까 페르세폴리스는 홈이었고 그리고 알라스르가 뭐 호날두부터 시작해서 뭐 키퍼까지 막 휴식을 줬기 때문에 홈팀으로 보지. 여기는 딱히 휴식이 없고 물론 나중에 돼서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조금씩 갑자기 휴식으로 이제 늘어난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근데 뭐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동기부여만 갖고 지금 무패인 알 아흘리 상대로 오히려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1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해서 저는 오히려 배당이 낮더라도 알 아흘리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번 그 리그에서 알 나스르한테 지긴 했는데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알가라파는 원정이 불안해가지고 저는 요거는 뭐 마행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3.5 언더가 배당이 별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 갈 바에는 이게 오버 뜰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가라파가 그 실점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알 아흘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당이 좀 적긴 해요. 그래서 1.5 이하는 요새 잘 안 가려 하는데 이걸 만약에 간다면은 그래도 핸디무보단 마인 쪽으로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전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챔은 요렇게 좀 간단히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막 뭐 두 경기만 섞어서 가기보다는 차라리 뭐 4경기를 다 갈 수는 없고 한 3경기를 묶어서 가든 아니면 2경기 배당을 좀 괜찮은 거 배당만 괜찮으면 2경기 가도 되죠. 근데 배당이 막 낮게 그렇게 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챔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3경기밖에 없죠. 해축 해축이 메인이기 때문에 해축이 중요합니다. 해축. 자 그러면 아챔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원래 끊어가려 했지만 나중에 다시 저녁에 오는 일이 있더라도 한 방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 제노아하고 베네치아인데 해축은 따로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노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 지금 베네치아가 순위가 안 좋거든요. 일단 득점은 같습니다. 둘이. 근데 베네치아가 실점이 좀 더 많고 제노아가 홈에서 패배가 적은데 원정보다 승리가 적은 팀이에요. 다만 베네치아가 원정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리 홈에서 성적이 좀
승리가 없는 제노아라도 베네치아 정도면 잡아줘야 된다 봅니다.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가 근데 제노아가 있긴 해요. 미드필더에 아주 최근 한 명이 있고, 또 그 전에 뭐 부상 중이었던 선수까지 하면 그래도 최근 얘네가 거의 20경기 이상은 뛰었기 때문에 2명 정도 미드필더 쪽에 부상. 그리고 베네치아는 주전 키퍼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최근 부상은 없긴 해요. 베네치아 쪽은 수비 쪽의 부상도 좀 못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결장자 부분으로 보면 제노아가 안 좋습니다. 제노아가 손해인 부분인데, 일단 보면은 상성은 제노아가 일단 친선전 제외하고는 리그에선 진 적이 없긴 해요. 마지막 2부 경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은 제노아가 좋고, 제노아 요새 잘하죠. 가끔씩 한번 지는데 최근에 로마랑 피오렌티나한테 지면서 원정 연패도 하고 했지만 토리노전 연패를 끊었고, 그리고 홈에서는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요새 생각보다 골을 잘 넣고 있어서 베네치아도 뭐 승리가 오랫동안 없긴 해요. 지금 7경기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상 베네치아도 한번 이겨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원정이고 그 7경기가 홈 원정 포함이지 원정 승리는 아예 없잖아요. 다만 유벤하고 비겼다든가 최근 우디네세전 2대3, 뭐 파르마 1대1도 있고, 요새 지더라도 쉽게 안 집니다. 로마전도 0대1. 그러니까 대부분 한 골 차예요. 나폴리 원정도 0대1. 그러니까 다득점으로 졌던 게 볼로냐 0대3, 아니면 홈에서 아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노아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이거 배당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노아 배당이 뭐 2배 언저리면 모르겠지만 1.7이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제노아도 은근히 무가 좀 많고 홈에서 승률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유벤 원정도 비겼던 베네치아고, 나폴리 원정도 한 골밖에 안 줬어가지고, 그리고 결장 부분도 오히려 제노아가 좀 더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제노아 승무 사이드에서 보는데, 제노아 승 갈 거면은 핸디무로 접근하고, 그냥 무 갈 거면은 무승부, 이런 식으로. 언오버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베네치아도 언더가 많고 제노아도 언더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홈에서 또 최근에 2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골을 가끔씩 넣어요. 가끔씩. 보통 한 골 아니면 이제 최근에 봤을 땐 베네치아가 만약에 골을 넣으면은 1대1 그런 무승부 그림도 보여져서, 저는 뭔가 베네치아가 지금 연패 중이고 워낙 오랫동안 못 이겼다 보니까 뭔가 쉽게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노아도 홈에서 3연승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득점도 같기 때문에 만약에 득점이 훨씬 더 베네치아보다 좋았다면은 제노아 승을 좀 더 받겠죠. 근데 저는 제노아 승무 사이드로 보되, 그러니까 제노아가 베네치아 상대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친선전 빼고는, 그래서 제노아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베네치아가 요새 지는 패턴들을 봤을 때 쉽게 졌던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노아가 그렇다고 뭐 베네치아보다 득점력이 좋거나 홈에 승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 2승도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진 제노아도 홈 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겠다. 제노아 승무 사이드 보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즈하고 썬더랜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여기 상위권 싸움이거든요.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3패, 번니 다음으로 패가 적은데 득점력이 말이 안 됩니다. 리즈는 1위인 셰필드, 그리고 3위 번니, 뭐 썬더랜드. 그러니까 지금 셰필드하고 썬더랜드가 그나마 득점력이 좀 비슷한데, 번니도 득점력이 낮은 편이고, 뭐 블랙번도 그렇고, 리즈가 유독 많아요. 지금 썬더랜드가 두 번째로 득점이 높은데 49골이거든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만 볼게요. 상위권에서. 밑에 중위권 가면은 얘네보다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있긴 하네요. 미들즈브로하고 노리치. 근데 지금 상위권만 보면은
1위 셰필드보다 2골이 더 많은데 리즈는 66골입니다. 그렇다고 뭐 실점이 많냐? 실점은 번리가 압도적이긴 해요. 한 자릿수라. 근데 득점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득실이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리즈는 번리 다음으로 실점이 적어요. 19골. 그래서 득실이 플러스 거의 50에 가깝고 썬더랜드는 상위권 팀 중에 실점이 막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배는 적고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리즈 홈이라는 점. 뭐 썬더랜드도 홈이면 더 좋죠. 홈에서 무패 팀이기 때문에. 예, 무패 팀이 지금 두 팀 있습니다. 번니랑. 근데 원정에서도 성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4번이나 졌고 리즈가 홈에서 승점이 1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면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1점 차라서. 비기기만 해도 득실 때문에 1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인데 썬더랜드도 만만치 않긴 합니다. 그리고 두 팀이 최근에 붙었을 때 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특히 리즈가 홈에서 썬더랜드 상대로 최근 이긴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한 프리미어 1부 때 이제 이긴 거 빼고는 경기가 많이 붙은 적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무승부가 가장 최근 경기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홈에서 무. 그래서 일단 지난번 4대0으로 이겼죠. 왜냐면 그 무패 흐름이 꽤 길었었는데 미럴한테 FA컵 지면서 결국엔 무패 흐름이 깨졌지만 리그만 놓고 보면 블랙번전 이후에 지금 한 열 몇 경기지 이게? 한 14경기 무패 중입니다. 10승 4무. 이 정도면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4연승 할 때도 카디프, 노리치, 셰필드 웬즈 상대로 12골 넣고 7대0, 2대0, 3대0 실점이 없었고 그리고 홈에서의 실점이 이 번니 다음으로 적습니다. 번니가 4실점인데 18골 넣었거든요. 근데 리즈는 42골에 7실점이니까 훨씬 압도적으로 좋죠. 그래서 원정의 썬더랜드는 또 실점이 두 자릿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리그 흐름 지금 무실점이 리그 경기로만 보면 6경기입니다. 6경기 동안 18골 넣었거든요. 근데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다. 물론 FA컵 제외하고. 그래서 썬더랜드가 요새 뭐 패배가 없고 잘하긴 하는데 홈에 무패고 그리고 홈에서도 무패할 때 보면은 무승부가 0대0 무보다는 다득점 무가 좀 많았어요. 2대2. 결국엔 실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들즈부르 원정도 이겼지만 2실점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잘했던 경기로 보면은 번니전 비겼던 거. 근데 번니하고는 다르게 득점력이 워낙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번니가 실점이 적지 득점이 높은 게 아니라서 번니도 뭐 0대0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니하고 0대0으로 비겼다고 해서 리즈도 0대0으로 비기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득점력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실점이 꾸준했죠. 그래서 홈이면 어찌어찌 비벼볼 수 있는데 원정이라 좀 빡세 보인다. 그래서 지금 얘네도 무패는 7경기? 9경기네 9경기. 9경기 5승 3무. 하지만 리즈의 득점력 그리고 리즈의 최근 실점을 생각했을 때는 리즈 승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리즈가 마엔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마엔은 조금 불확실해요. 왜냐? 그래도 썬더랜드가 순위가 꽤 높고 원정 성적도 나쁘지 않고 실점은 꾸준하게 했지만 결국엔 본인들도 득점을 했기 때문에 뭐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없어요. 최근에 졌던 경기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 졌던 두 경기도 다 1대0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거나 지는 한이 있더라도 리즈한테 마엔으로 질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좀 적어 보인다. 물론 리즈의 홈 성적 보면은 마엔 가능성이 높긴 해요. 최근에 이겼던 경기 보면. 근데 그 팀들하고 또 썬더랜드는 다른 느낌이니까. 그래서 썬더랜드만큼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리즈 입장에서도. 그리고 예전에 블랙번하고 한번 비긴 적도 있었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썬더랜드 그래도 무패 좀 길게 하는데 9경기 한 골차. 그래서 리즈 승 보고
고배당으로는 핸드무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언어보는 좀 애매합니다. 리즈가 만약에 지금 리그에서 6경기 무실점인데 이번에도 이어간다면 1대0 승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썬더랜드가 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골을 넣으면 뭐 2대1이 스코어 될 수도 있고 해서 언어보는 건너뛰고, 이거는 썬더랜드 역배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제 결장자 부분 보기 전까지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뭐 최근 흐름이라든가 홈의 이제 득실 뭐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리 썬더랜드가 최근 폼이 좋다 하더라도 실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즈 쪽에 결장자가 딱히 없단 말이죠. 만약에 공격 쪽에 몇 명이 빠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썬더랜드도 거의 결장자가 없습니다. 장기 부상 몇 명 빼곤.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이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리즈 승에 고배당은 핸디무. 근데 딱 스코어만 보면은 마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막 요새 7대0, 2대0, 3대0, 뭐 4대0. 그러니까 홈에서 마인으로 이겼던 경기가 꽤 많아요. 근데 상대가 썬더랜드라서 그렇다. 그리고 아까 그 상성에서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그 프리미어 경기 말고는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몇 경기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근데 득점력이 너무 넘사긴 해요. 이게 혼자 너무 치고 달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노리치 같은 경우도 뭐 득점력이 좋은데 실점이 많은 팀이잖아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득점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점도 번리 다음으로 적다. 이거는 뭐 1위 탈환해야죠. 지금 흐름이면.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즈 승에 핸디무 고배당으로 좀 이게 저는 배당이 더 낮을 줄 알았거든요. 한 1.3 밑으로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1.5에 걸쳤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나는데 이거 바르샤 경기하고 만약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다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샤하고 라요 경기 가도록 할게요. 바르샤가 지금 순위가 3위인데 라리가도 보면은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AT가 이겨야 될 경기 비기면서 2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 레알도 비기면서 승점을 많이 못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바르샤가 1위일 때는 더 치고 가지 못해서 이제 그 따라잡힐 명분을 이제 줬죠. 바르샤도 이제 중간에 한번 삽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홈에서 막 연패도 하고, 그때 아마 홈에서 3연패 했을 겁니다. 근데 다시 또 AT하고 레알이 좀 기회를 줬죠. 그래서 오늘 바르샤가 이기면 승점이 레알이랑 같아집니다. 51점으로. 왜냐면 그 전에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득실도 지금 바르샤가 가장 좋습니다. 얘네도 아까 리즈만큼이나 득점력이 좋아요. 64골이니까. 그리고 실점은 AT가 적지만 AT도 약간 번리 같은 느낌으로 득실만 보면은 실점은 좋은데 득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25골이나 차이 나거든요. 바르샤하고. 그래서 레알이 그나마 격차가 조금 따라잡긴 하는데 그래도 10골 차이 납니다. 거의 한 그 정도. 그 정도로 득실이 좋아서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뀐다. 그리고 라이오도 생각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6위. 얘네도 득실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상위권 팀 중에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바르샤 홈인데 바르샤가 원정에서 1위인데 홈에선 1위가 아니거든요. 성적이. 7승 3패.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10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보통 12경기, 뭐 많은 데는 13경기 이렇게 했는데 경기 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런 거고, 남은 잔여 경기를 이기면 순위가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뭐 1위까지는 못해도 AT 때문에. 어쨌든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바르샤고 결장자가 퇴장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세비야전 로페즈의 퇴장. 근데 얘는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공격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크게 없어 보이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우나이 로페즈 미드필더의 부상, 얘도 몇 경기 못 나왔죠. 그리고 가장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얘가 몇 번이었나요? 14번. 카메요? 세리오 카메요? 얘가 지금 부상이거든요. 얘도 그래도 3골에 이어지니까 결장 부분은 그래도 바르샤가 좀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홈이고, 그리고 바르샤가 라요한테 진 적은 있어요. 20년도 이후에. 다만 마지막 경기도 3대 0으로 이겼고, 최근에 살짝 뭐 아주 압도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20년도 이후만 보면 반반이긴 하죠. 1승 1무 1패니까. 그래도 바르샤가 최근에 득점력이 괜찮고, 발렌시아나 세비야 원정에서 다득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르샤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챔스에서도 한 골차, 뭐 실점도 많았고, 홈에서 비기기도 했고, 뭐 컵대회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리그를 보자면 알라베스 1대0 경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홈에서 4연패 했던 기억을 생각하면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를 봐야죠. 그리고 딱 하나 걸리는 건 라요의 그 최근 페이스입니다. 라요가 워낙 잘해요 지금. 이게 바르샤도 뭐 이 타이밍상 이겨주면은 뭐 1위도 하고, 그리고 무패 흐름도 꽤 길잖아요. 얘네도 지금 11경기 무패. 그리고 무승부도 많이 없습니다. 9승 2무. 중간에 이제 컵대회, 뭐 챔스 다 포함입니다. 리그만 놓고 보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 리그로 보면 4경기 3승 1무, 3연승이 전부입니다. 그 전에 막 4경기 승리 없고, 이겼던 경기도 몇 경기 없어요. 마요르카전 빼고는. 대부분 지거나 원정 가서 비기거나 이랬지. 그래서 리그만 보면 안 좋은데 최근, 어쨌든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그 무패 흐름이 올해부터니까. 그러니까 지난 마지막 경기가 AT전 12월 마지막 경기. 그 이후에 지금 9경기 무패죠. 7승 2무. 그래서 올해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라요가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 얘네가 딱 한 번 졌거든요. 소시한테.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그래서 그 컵대회를 딱 빼면은 올해 당연히 무패고, 경기가 많진 않지만 4승 1무 올해. 그리고 작년에 12월 초부터 그 발렌시아전부터 무패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도 9경기 무패입니다. 5승 3무. 무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홈에서 레알하고도 비겼었고, 비아레알 원정, 아니면 오사수나 원정, 그리고 최근에 2경기 무실점. 다만 이제 바르샤하고의 그 상대들보다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라요가 득점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 레알전 빼면은 사실 2득점 한 경기도 몇 개 안 되고, 근데 득점은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는 없어요. 못해도 한 골은 무조건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점을 하더라도 이제 패배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득실 차이가 너무 난다. 실점만 보면은 바르샤보다 좋습니다. 한 골이 적기 때문에. 근데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나서 이게 만약에 라요 홈이면 뭔가 비벼볼 거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3연승 중이고, 4연승은 좀 힘들 것 같고, 라요 입장. 그리고 이 바르샤가 홈이니까 바르샤 승을 봐야죠. 근데 이게 배당이 너무 낮습니다. 배당이 요새 제가 1.5 이하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알라을 승 보더라도 가게 되면 마엔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갈 수도 있긴 해요. 전 갈 게 없으면. 근데 바르샤는 배당이 너무 낮고, 그럼 1마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르샤가 뭐 다득점하고 최근에 5대0 4대1로 이겼지만 라요가 워낙 실점이 적어서, 그 우리가 이제 오사수나 레알도 레알 승무로 보고 레알을 패스했던 이유가, 이 오사수나가 최근 홈에서 잘하고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라요는 그 오사수나보다 흐름이 더 좋습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실점이 바르샤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바르샤 이긴다 하더라도 마엔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기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마엔이 확실히 보이면 일반승 건너뛰고 마엔부터 갈 텐데 이기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1대0이나 2대1 이런 스코어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최근에 홈에서 알라베스한테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기세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강등권인 알라베스한테도 1대0으로 이겼다는 건 그러니까 바르샤가 약간 이게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기는데 또 뭐 애매할 때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라요의 최근 상승세라면은 좀 선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샤 승은 보지만 마엔과 핸디무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1 마엔이 확실히 보이면 뭐 2 핸디무를 가든 이게 확실히 1대0 아니면 좀 한 골차 승부 날 것 같다 하면은 뭐 핸디무 가면 되지만 그것도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뭐 라요 3.5 프레임 가긴 애매하고 최근에 4대0 5대1 전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5 기준 라요도 실점이 적고 바르샤도 생각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르샤가 뭐 마엔 뭐 2마엔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3.5 기준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상성이요? 바르샤 상성은 바르샤가 좋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바르샤가 연승 중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그 최근 20년도 이후에 그 봤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은 라요가 중간에 한번 바르샤를 홈 원정에서 꺾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홈에서 바르샤를 몇 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 선적으로 보면 바르샤가 조금 더 살짝 우세? 아주 살짝?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이게 20년도 이후로 보면 살짝 반반인데 반반? 20년도 이후만 보면? 근데 이제 홈 기준으로 보면 8승 1무 1패인데 예전에는 다 이겼는데 20년도 이후에는 22년도에 지고 22년도에 또 홈에서 비기고 24년도에 이겼기 때문에 뭐 옛날 전적들 빼면은 뭐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성이. 그래서 뭐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긴 뭐하고 그냥 최근 전적들만 보면은 반반이다. 2.5 프렌이요. 일단 3.5 프렌은 가능성이 높은데 배당이 너무 구려서 3.5 프렌 갈 거면 근데 바르샤 승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러다 비기면 또 대참사 나니까. 이 프렌도 사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핸디무가 없으면 예전에는 핸디무가 하나였었는데 이제 2핸디무 막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게 바르샤가 선제골 넣으면 2대0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이 프렌이 안 되고 이 핸디무가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득점 안 나고 바르샤가 이겨도 좋으니까 라요 골 못 넣고 많이 넣어도 3골만 넣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이제 언더 봅니다. 언더. 뭐 초반에 2대0 나면은 뭐 거의 오버 난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은 오늘 결론은 뭐냐. 뭐 이 프렌드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바르샤 홈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라요 홈이면 전 이 프렌이나 프렌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바르샤 홈이기 때문에 요새 갑자기 막 득점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또 바르샤 터지면은 엄청나게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배당 낮은 쪽에 프렌은 가긴 좀 빡세고 그래도 홈 위주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아챔은 그냥 소소하게 가라. 그리고 해축도 오늘 괜찮아 보이는 거 없으면 무리하지 말라. 왜냐? 내일이 경기가 더 많고 모레도 경기가 많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경기가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주말이고 목요일 지나면 그래서 애매한 경기가 있다 싶을 때는 그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관전용으로 소소하게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이 그래요. 아침은 뭐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관전용으로 소소하게. 그리고 오늘 해축도 딱 보니까 뭐 배당 대비 좋아 보이는 것도 막 있어 보이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무나 핸디무 쪽으로 노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저녁쯤에 올 수 있으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와서 뭐 고배당을 한번 갈 수도 있다. 아챔하고 해축을 섞은 고배당. 오늘은 어차피 고배당을 좀 노려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좀 이따 올 수 있으면 공지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